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이 좀처럼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1%, 코스닥 1.04% 조정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오늘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루시드가 상장한다는 소식, 그리고 코인 관련주들의 또 급등, 실적 발표가 나온 종목들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남은 시간 동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을지, 그리고 아직 대응 전략 세우지 못하신 분들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시거나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되다 보니까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전화 주시고요. 또 1시간 동안 궁금하신 내용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전문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이야. 네. 42,600에 42,600원에 10%. 10%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이하 42,600원에 10%. 일단 수익이 정말 많이 나셔서 축하드립니다. 대응 전략 궁금하실 텐데 먼저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저가에 잘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자꾸 빠지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네. 당초에 현대이와 들어가실 때 예. 어떤 목표가를 좀 갖고 들어가셨나요? 목표가는 뭐 끝이 없고, 네. 잘 될 거다 그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108,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요즘은 좀 보다 보니까 차선을 놓쳤어요. 주식이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100한 20-3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좀 반납하는 중이니까 예.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수익권이니까. 당분간 자동차 주구가 바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횡보할 거예요. 네. 횡보한 후에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횡보하는 기간이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뭐 보통 주식 하실 때 이렇게 한번 수익이 났으면 또 성장 스토리나 이게 끝나지 않았다고 믿으면 끝까지 한번 갖고 가보는 방법이 꽤 괜찮습니다. 지금 그래요? 깝깝하시더라도 그런데 아예 귀찮고 자꾸 이게 108,000원이 자꾸 어른거린다. 그러면 그냥 수익 실현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소비주나 이렇게 또 옮겨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갖고 계셔도 제가 볼 땐 괜찮아요. 근데 갖고 계셔도 괜찮아요. 뭐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전화 주시는 마음처럼 한두 달은 아마 이 자리에 계속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깝깝하시면은 이제 옮겨셔도 되는데 이거 아마 다시 쳐다보면은 지금 파신 가격에 못 사실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예. 어차피 투자라는 건 선택인데 뭐 여보세요.
잘 안 들리네요. 반선은 그럼 살리고 반선은 매수할까요?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가지고 가셔도 괜찮은데 이제 좀 반씩 대응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다산 네트워크요. 다산 네트워크고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13,000원에 30%입니다. 13,000원에 30%.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선님. 잘 갖고 계셨네요. 예,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SK이노베이션 경험 있으셨죠, 아버님? 예? SK이노베이션 경험 있으셨죠, 한번? 경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냥 참고 가져가시라고 했죠? SK이노베이션 가져가라고 그랬으면 대박 터졌죠. 아버님 홀랑 파셨잖아. 다산 네트워크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버님. 지금 답답하신 거잖아요. 그죠? 안 올라가니까. 하도 오래 걸려가지고요. 응? 좋다 하는데 올라가지는 않고. 좋다 하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더 기다려주시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님? 근데 정 선생님, 그러면 오나가 뭐 주식을 다 팔아먹고 나쁜 소문도 있던데, 그거 진짜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오나가요. 다산 네트워크 오너가? 지주회사가 다산 네트워크 오너가 주식을 다 팔아먹었다고요? 주식을 많이 매도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다산 인베스트라는 기업의 기주 아마 최대 주주가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260만 주를 매도를 했네요, 보니까. 장내 매도로 13,000원대에. 예.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690만 주에서 430만 주, 총 260만 주를 매각을 했어요. 예.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른 쪽의 회사도 종속회사가 유상증자를 했고요. 그러면 결국 보게 되면 다산 네트워크의 최대 주주로 볼 수 있는 다산 인베스트가 매도를 좀 했던 상황이니까 시장에서 있어서는 최대 주주가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5G 종목군들 다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 들어 조금씩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러면 이 친구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힘들어도 움직이지 않더라도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정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시청자님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컴투스고요. 매수가 16만 1,200원에 비중 10%. 이 종목도 최근에 시세가 좀 좋았었는데 그래도 워낙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컴투스는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컴투스는 게임주 중에서 글로벌리로 매출을 굉장히 다양하게 뽑아내고 있는 종목이죠. 서머너소라는 아주 공전의 히트작을 2013년도에 냅니다. 2013년도에 게임빌사가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인수를 했는데 거기서 만든 게임이 서머너소예요. 이게 이렇게 대박 칠 줄 몰랐는데 뭐 공전의 대박을 쳤죠. 주가가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단기간에 10배 오르는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이 서머너소가 이제 일시적이다, 아니다 이걸 갖고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롱런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13년도에 출시된 게임이 아직까지 나오고 그동안에는 새로운 신작이 나온 게 없어요. 아쉬운 건 그거죠. 그 긴 세월 동안 서머너소 하나로 이제 수익을 뽑아냈는데
그걸로도 충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 그냥 제자리, 과거 고점이 19만 1,000원인데 올해 이제 100년의 전쟁이라는 신작을 또 내죠. 연간 1,900억씩 계속 뽑아줬습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달라진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성장 프리미엄 때문에 한껏 올라서 PBR이 6.3배까지 올랐던 게 이제 성장은 멈춰서 깔아앉았는데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PBR을 계속 낮춰줍니다. 이제 1대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서 릴레이팅 구간에 들어오는데 전고점 수준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100년의 전쟁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폼으로 해서 리니지처럼 이것도 이제 확실한 IP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뭐 16만 선에서 살짝 걸쳐 있는데 이 게임은 항상 신작이 나올 때 모멘텀이 있고 이 게임이 런칭을 해서 APU, MIU가 계속 찍히는 게 확인이 되면 거기서 릴레이팅을 합니다. 20만 원 정고점을 뚫을지는 이제 100년의 전쟁이 나와서 어떤 실적을 내는지에 따라 달려 있겠고 지금은 기대감만 가지고도 18만 원 수준까지는 뭐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6만 원 선에 들어가셨으니까 뭐 10% 정도의 이익은 웬만하면 확보할 것 같으니까 홀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주 의원님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18만 원대까지는 괜찮으니까 홀딩하자는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사장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필룩스요. 필룩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1,300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지금은 한 10%. 비중은 10%. 아이고, 일단은 많이 손실 중이라서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정재훈 네.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예, 저 가지고 있은 지 오래됐는데요. 네. 지금 유상증자 한다면서 네. 저게 한 200 몇 주가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사갖고 제가 금액을 낮춰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유상증자를 받으셨다고요, 어머니? 네, 네. 매수하신 이유가 이게 예전에 매수를 왜 하셨어요, 어머니? 예전에 오래됐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계속 괜찮다고 해서 사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네? 괜찮다고 해서 사신 거죠? 네. 누가 이거 사봐라. 이거 네. 얼마 간댄다. 네. 소위 말해서 작전주예요, 작전주. 예? 소위 말해서 작전주라고요, 작전주. 아, 작전주요. 자, 어머니 이거 네. 예전에 이게 크게 상승을 했던 게 이게 아마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뭐 갖다 붙이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크게 올랐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밀려 내려온 건데요.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거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뭐 유상증자 뭐하고 그런 거 유상증자는 한번 받아볼 만은 한데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 저걸 하지 말까요? 하지 마시고 네. 실적이 뭐 나오는 게 있어야 네.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 실적이 안 나와요. 실적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실적이 조금씩이라도 나왔던 그런 회사였는데 네. 성장을 할 수가 없는 회사예요. 아직까지 정체되어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 자체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어찌됐든 이 친구가 과거 2018년도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끼가 있어요. 네. 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반등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 네. 그러면 저는 조금씩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 조금씩 매도를 하고. 이거 갖고 계시다가
네. 7,0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네, 그래도 반등의 기회는 있다고 하니까요. 반등 나왔을 때 조금씩 비중 조리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이렇게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 번호는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 문자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은 조이맥스입니다. 매수가 29,400원에 비중 10%, 29,400원 맞을까요? 굉장히 지금 크게 손실 중이신데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조이맥스를 2만 원대 들어가셨는데 아직까지 갖고 계시다는 건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데 장기 투자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장기적인 뷰가 성장이나 이익이나 이 가시성이 명확히 보이는 종목이라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 조이맥스는 이제 게임사인데 캐주얼 게임입니다. 캐주얼 게임이라는 건 뭐 팡팡 맞거나 이렇게 가볍게 즐기는 게임 뭐 이런 류인데 이 시장이 이제 과거 2000년 중후반 때까지는 상당히 주류였어요. 포카망고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임이 주류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RPG 모바일 게임 이런 쪽으로 바뀝니다. 롤플레잉 게임으로 바뀌면서 캐주얼 게임은 영 시원찮아요. 매출 추이를 보면은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과거에 2009년도에 340억, 중간에 500억 단까지 찍다가 성장을 못합니다. 쭉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 커버가 안 돼서 계속 적자가 나죠. 적자를 3년 이상 내는 게임, 특히 캐주얼 게임에서 당연히 긴장을 하셨어야 되고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의 재무 상황을 보면 상당히 취약하네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HTS에서 기업 분석표 보면은 이렇게 빨간 숫자가 계속 나와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안 좋은 기업에 투자하려면 정말 이 기업을 내가 잘 알아서 이 기업이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일지 속속들이 알지 않는 한 이렇게 빨간 기업은 기본적으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숫자를 보면은 자본금이 43억인데 증자를 안 하네요. 이런데도. 그런데 자본 총계가 계속 줄어들어요. 2020년 9월 달 보니까 자본 총계가 2억 남았고 당연히 그러면 유상증자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자본 장식은 없을 테니까 아마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것 같은데 물적 분할 나오고 어쨌든 유상증자 있네요. 당연히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수익을 잘 내서 주주한테 배당을 줘야지 영업이익이 안 나서 주주한테 돈을 달라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으면 피곤합니다. 조이맥스는 어쨌든지 좀 앞으로 이 새로운 신작 게임이 나와서 전기를 마련해야 될 텐데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뭐 2만 원대에 들어가서 몇 년을 끌고 오셨는데 10% 비중이신데 제가 볼 때는 뭐 취득가를 고집하신다는 건 어려우실 것 같고요.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끝까지 갖고 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뭐 손실이 워낙 크시고 또 오랜 시간 투자를 하셨을 텐데 이제는 좀 다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DLENC입니다. 매수가 13만 5천 원에 비중 25%.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계속 하락하네요.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기업을 좀 분할을 했죠. 대림산업이 DL하고 DLENC하고 분할을 했는데요. 건설 쪽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매수 단가가 13만 5천 원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 분할 상장을 한 날 매수를 하셨나 보네요. 보니까 13만 5천 원이면 비중이 25%신데
아마 지금 11만 원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되밀렸는데 냉정하게 이거 손절하세요 그러면 아마 손절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11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 자리대가 빠졌을 때도 매도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3만 원 언저리 때까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도 매도를 안 하셨어요. 본전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지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건설주들의 흐름들, 1차 시대의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자체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고, 그러면 결국은 건설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좋게 봅니다.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손실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20%가 조금 넘게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20%는 좀 아닌 거죠. 20%가 조금 안 되게 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비중이 25%인데 조금 아쉬워요. 좀 더 이게 적었었다라면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단가를 정해드리겠는데 그 부분들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보유해보시고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대신에 추가 매수는 좀 확인을 하고 하자, 그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져가시되 추가 매수를 확인하고 하는 전략, 좀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바이오 스마트,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9,200원이 20%예요. 9,200원에 20%. 이 종목도 지금 계속 좀 하락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힘드실 텐데 박원재 위원님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9,200원이시면 작년 연말쯤 들어가셨나 봐요? 그 전에 들어가서 좀 물을 탔던 거죠. 아, 그러셨군요. 혹시 바이오스마트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떤 요인을 보고 들어가게 되셨죠? 어디에서 추천을 받아갖고 들어갔던 상황이에요. 네, 기업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내용은 잘은 모르는데 대략 이 업체가 그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 키트 이런 거 말씀 좀 들으시고 알겠습니다. 네. 저도 바이오 스마트라는 기업을 사전에 미리 분석해 본 적은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스크립해서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이 좀 묘하네요. 묘한 게 재무 추이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꾸준히 매출이 성장을 합니다. 2003년에 100억대 하던 게 100억, 200억씩 계속 매출이 늘어나면서 1000억, 1500억까지 보통 이런 정도 성장을 하면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하나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영업이익률은 근데 줄어들어요. 영업이익률을 준다는 거는 매출은 늘어나는데 가격 전가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좀 묘하고요. 그러니까 이익단이 매출이 늘었는데 줍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장기 차트를 봤더니 어떤 일인지 2015년에 한번 쭉 올렸는데 특이사항이 없어요. 수급으로 올렸다는 얘기고, 이번에 아마 지난 연말에 올린 거는 아마 진단 키트를 작년 연말에 워낙 그쪽이 핫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수급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되밀려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위치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기업 자체의 재무를 보면은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출 성장이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조금 뭔가 좀 기존 상식에 매출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는데
가격 전가가 안 되고 주가의 흐름도 기존 정상적인 기업하고는 좀 다른 흐름이라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가격대는 뭐 매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아마 9,200원에 취득을 하셨으니까 취득가까지는 한번 시세를 줄 것 같습니다. 취득가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득가 수준에서 예.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취득- 개인적인 아, 견해로는 이 지금까지 매출 성장 추이나 뭐 영업이익 추이나 이게 나무랄 데는 없는데 뭔가 일인 하나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게 보통 이렇게 매출이 늘고 점유율을 늘려가면 영업이익이 따라서 올라가서 이익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 성장이 올해는 좀 주춤한데 이게 가더라도 바라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가점을 줄 수 없다고 본다면 현재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아마 취득가 수준까지는 올라갈 거고 그럼 네. 거기서는 수급으로밖에 기대지 못한다면은 보다 좋은 투자 대상으로 바꾸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매수가 정도까지는 뭐 올라갈 네, 수 있어요. 시청자님 이렇게 좀 상담 마무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조금 어려운 분석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확인해 보면서 차근차근히 대응해 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6,000원에 10%입니다. 6,000원에 10%.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또 정재훈 의원님이 건설주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6,000원에 잘 사셨는데 왜요, 어머니? 아니, 산지 이제 오래됐네. 좀 모아가지고 한 6,000원 됩니다. 지금은. 뭐 하셨다고요, 어머니? 예. 조금씩 매수해서 6,000원이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비중 10%시고요. 예. 네, 그런데요. 안 올라가니까? 예, 안 아깝습니다. 재워봐서 그래요, 물봅니다. 뭐라고요? 지루해서, 예. 지루해서? 예. 어머니 이거 매수해서 얼마에 파시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평균 단가가 6,000원이거든요. 근데 올라가도 그냥 뭐 매 6,100원 뭐 이래 6,000원 이래 되거든요. 자, 어머니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거 뭐 이래가 되는데. 주식하신 지 오래 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주식이 한꺼번에 팍팍팍팍 올라가는 게 많았어요? 아니, 건설 경기가 좋다 해서 그래 기다려본다니까. 건설 경기 안 좋아요, 어머니. 안 좋아 지금. 예. 그럼 얘네들이 좋아질 게 뭐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에? 예. 지금 당장 없어요, 어머니.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왜 정리를 하시는데요? 건설주를 매수하신 이유가 뭔데요, 어머니? 좋아질 것 같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부동산 많이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게 올해 뚝딱 해갖고서 실적이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주가는 한번 올랐으면 쉬어가는 것들도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어머니. 너무 지루하다. 어머니 1년 이상 갖고 계신 건 아니죠? 예. 저는 어머니 주식 7년째 갖고 있는 주식도 있어요. 되게 지루하겠죠, 어머니. 예. 그죠? 근데 어머니는 1년도 안 갖고 있었어요. 2달조차도 안 갖고 있었어. 예. 조금씩 모아가야지, 계속. 만약에 6,000원 밑으로 내려가요, 만약에. 예. 그럼 조금씩 사시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예.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세요. 그럼 추가 매수도 내려가면 하면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고요. 예.
한 5,500원 정도까지 눌리면 거기서부터 분할로 매수하세요, 형님.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시청자님 잘 모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유튜브 상담이네요. SK고요. 매수가 33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SK는요,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33만 원에 들어가셨으니까 지금 한 10% 남짓 손실권이시네요. SK는 지주 회사죠. SK그룹이 요새 하는 게 많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그 대박을 연이어서 터뜨리고 있고요. 가장 핫한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게 이제 예비 심사를 앞두고 있죠. 좋은 기업입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지주회사는 그동안에 한국 증시에서 굉장히 계륵이었어요. 더블 카운팅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 재가치를 못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삼성물산이 이제 필두로 삼성전자가 고배당을 하면서 그동안에 지주회사가 디스카운팅 받았던 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같이 가지를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한국 주식은 대주주 거야. 근데 소액주주는 아무것도 권리가 없어.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 주식이 많이 디스카운팅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3세 경영 접어들면서 이제 4세 경영으로 갈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상속세를 삼성에서 우리가 스타디했듯이 정당하게 상속세를 물고 경영을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느냐 하면은 소액주주와 같이 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지주회사가 디스카운팅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 들어오는 거고 특히나 사업형 지주회사가 있어요. SK가 특히 이제 그런 쪽이 강한데 한화나 뭐 이제 이런 쪽이 그런 쪽에 굉장히 강화를 하죠. 그런 쪽 지주회사는 들고 가면 좋습니다. SK는 지주회사 중에서도 꽤 괜찮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뭐 비싸지 않습니다. 들고 가십시오. 이렇게 마무리 짓게요.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러면요, 상담 하나 더 보겠습니다. KTCS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 2,670원에 비중 30%입니다. 오늘 이 종목 15% 급등 나오고요. 윗골이 좀 달았거든요.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2,57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올라가면 주식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어떤 재료와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콜센터 테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주당 자산 가치가 3,900원대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중요한 건 올해예요. 올해 얼마만큼의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싸게 잘 사셨어요. 30%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급등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의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의 좀 여지는 남아 있는데 이게 단기에 이번 달 들어서면서 이제 40%가 넘게 상승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단기 조정도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2,600원대에 매수를 했으면 수익도 좀 제법 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20% 가까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가세요.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분량, 나머지 부분들만 한 3,700원 정도까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현재 1.17% 내려가면서 3,097.03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오전장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점점 낙폭을 키워갑니다. 반등 시도 나오긴 했지만요. 힘을 내주지 못하고 현재 3,09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 나옵니다. 기관이 6,552억 원, 외국인이 6,31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1조 2천억 원대를 매수해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부진합니다. 1.08%, 2.31% 각각 조정이 나오고요. LG화학도 1%대 조정 나옵니다. 네이버도 오늘 0.51% 하락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94% 조정 구간입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도 오늘 계속해서 점점 하락폭 키워가고요. 현재 1.14% 내려갑니다. 968.59포인트, 96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역시나 흐름 자체 장 초반에 괜찮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낙폭을 키워가는 상황, 반등 시도 나오지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2천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 나타납니다. 700억 원, 1,00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눈에 띄는 게 시젠이죠.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서 5%대 급등 나옵니다. 어제 크게 쉬어갔던 펄어비스가 0.21% 빨간불 켜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야 오늘 2%대 조정 나오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1.10%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가 점점 더 빠지면서 종목들에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특히 관련주들, 뭔가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박원재 의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지수가 박스권이죠. 계속 박스권인데 개별 단으로 보면 변동이 커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 보면 지금 3,090포인트에 있으니까 뭐 굉장히 심하게 조정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땐 지수는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대표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 밑에서는 지금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촉발된 거는 금리였죠. 미국의 10년물 채권이 1.3을 타치하고 유가가 60불을 타치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을 했습니다. 인플레는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수요 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트 푸시가 있습니다. 코스트 푸시는 악성 인플레고요. 디맨드 플리드는 좋은 인플레입니다. 이게 지금 명확지 않아서 시장은 좀 헷갈려 하는 겁니다. 연준에서는 아마 다음 주에 방향을 잡아줄 것 같고요. 테이퍼링을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연준에서 지금 물가가 오른다 해서 자금을 찔 일은 없는데 문제는 이 코스트 푸시발 인플레가 만약에 이제 수요 견인으로 들어가서 정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다면 그때는 긴장해야 되는데 지금은 살펴보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고 달라진 게 있죠. 백신 효과로 인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주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중요한 변화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이미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고요. 이런 쪽을 면밀히 살피는 게 지수를 살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작년 연말부터 좋았던 대형주의 모든 걸 다 갖고 확 물려 있으신 분은 심각하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전체적으로 박스권이고 지수로 보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 자체를, 경기를 자체를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수 정리하고 정재훈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코스피는 1.50% 내려갑니다. 3,086.75포인트. 이거래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26% 내려갑니다. 967.45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 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0전 올라서 1,107원 60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 시장이 좀 방향성 찾기에 나선 것 같아요. 정재훈 의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안 좋게 봤어요. 시장 자체가. 지수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종목의 이 순환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아마 대형주들은 탄력이 좀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경기 민감주들이 좀 차익이 좀 변동이 컸어요,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탄력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고요. 이게 섹터의 순환 이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구간일 때 투자자분들은 이제 불안해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종목장입니다, 지금 시장. 박스권역이고 종목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볼 거냐, 아니면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볼 거냐, 뭐 매수를 할 거냐, 요 구간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빠지는 종목이냐,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냐, 이 부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시장은 이렇게 항상 키높이 순환이 좀 나옵니다. 올라갔던 것도 쉬면 못 올라갔던 것도 좀 키 채워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조정이에요. 뭐 현금을 대량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냥 상승을 하면서 순환이 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탄력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급등락이 좀 나오는 게 중소형주가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좀 갖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내일 만약에 시장이 빠져서 출발하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 개파락 출발하게 된다라면, 내일 오전장은 매도 대응이 아니라 매수 대응으로 진행을 해봐야 될 그 포인트를 좀 찾아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 그리고 좀 시장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전략 받아보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동화약품 좀 네, 물어보려고요. 동화약품.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저기 23,750원이에요. 네. 5%요. 23,750원에 5% 비중입니다. 일단은 조금 손실 중이신데 그래도 다행인 건 비중이 좀 작다라는 부분 같아요. 박원재 위원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화약품 참 속썩이죠. 예, 예. 너무 안 올라요. 예. 한번 동화약품뿐만 아니라 놓쳤어요. 제약바이오가 예. 이제 시장을 보실 때는 이제 섹터 전체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동화약품만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좀 힘이 없습니다. 이게 동화약품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살아나려면 이제 섹터 자체가 돌아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 힘이 약해요. 그런데 이제 동화약품이 그러면 기업이 어떠냐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뭐 동화약품은 그냥 전통 제약사로서 그냥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뭐 부채포, 뭐 동화 가스활명수 이런 거. 네. 그래서 매출이 그냥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무난한 기업이에요. 무난한 기업인데, 무난하다는 건 이제 제약바이오에선 좋은 면도 있지만 딱히 그렇게 장점이 아니에요. 뭐 제약바이오는 한방 이런 걸 이제 기대하고 들어가는 건데, 최근 작년에 내내 조용하던 주가가 한방이 있었어요. 무슨 코로나 치료제를 합니다, 뭐 이러면서 예. 한방을 쭉 끌어올렸다가 지금 빠지는 중이에요. 장기 차트를 보시면 정말 조용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변화가 전혀 없는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쭉 뻗었던 게 뭐냐면, 뭐 우리도 코로나 치료제를 합니다였어요. 뭐 기존의 일반 의약품을 적응증을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걸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져서 있는데,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14,500원 밑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이제 주춤주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23,750원이 조금 애매한 가격대긴 해요. 2만 원까지는 쉽게 보이는데,
23,000원 가려면 좀 고비를 몇 개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갖고 계시다가 14,000원대 밑으로 들어가면 그냥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2만 원 가까이 가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응을 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좀 손해보더라도 갈아닦아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B 하이텍이고요. 매수가 66,500원에 비중 10%.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은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를 띠다가 요즘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66,500원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업황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고요. 실적도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증설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을 하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파운드리 쪽에 이 업황이 좀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쉬어가는 구간들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더 강하고 오래 올라갈 수가 있는데 비중 1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공급 부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세의 흐름들이 끝났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가격 조정에 들어가느냐, 기간 조정에 들어가느냐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요걸 이겨내셔야 될 거예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카카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카카오라는 기업도 고점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쉬어갔던 구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대를 넘어갔을 때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즉, 이 친구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그럼 다시 DBI대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으니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쉬었다 가야 됩니다. 더 크게 가려면. 그러면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나 손절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기다리세요. 5만 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이 자리대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더 사세요. 그러면 적어도 물려서 손실을 보고 나올 일은 없을 거고요. 만약에 조정이 안 나오고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매수가 위로 올라가고 하게 된다라면 7만 원대에 다시 한번 안착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착을 하지 못한다라면 다시 되밀릴 자리대가 있으니까 그때는 챙겨 놓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 마지막까지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수고해 주신 정재훈 의원님, 박원재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인버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